속보 뉴스 2018년 12월 10일 아침 1.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죽음에 검찰 무리한 수사 관행 도마. 2. 한 경제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7일 투신에 숨졌다. 영장 기각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드문 일이다. 그는 유서에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만 했다. 하지만 그의 변호인과 지인들은 그가 검찰의 별건, 수사 압박, 과잉 수사, 모욕 주기 수사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했다. 단정하긴 어렵지만 그런 상황들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검찰에 소환돼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그의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그의 혐의와는 직접 관련 없는 기무사 문건을 갖고 그를 추궁했다고 한다. 수사 검사가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 기무사 서버 안에서 찾은 수백 가지도 넘는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별건 수사 압박으로 비칠 수 있었다. 이후 이 전 사령관은 주변에 그들이 뭘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했다고 한다.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꼈다는 것이다. 실제 그의 유품에서 발견된 메모장에는 정확한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도움도 받을 곳이 없어 답답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난 3일 그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올 때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덮개로 수갑을 가리긴 했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보통 영장실질 심사를 하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영장 발부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대로 하면 수갑을 채울 수도 있다고 한다. 검찰은 정상적으로 한 것일 뿐 어떤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영장실질 심사 때 체포된 피의자이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흉악범을 제외하고 수갑을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 검찰 안팎에선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사령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전 사령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상에는 그의 육사 동기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 사무실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이제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 이 전 사령관 개인 사무실이 그곳에 있어 확인차 나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곳에 이 전 사령관 사무실이 없어 검찰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사령관 아들 방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그런 과잉 수사에 이 전 사령관이 큰 부담을 느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이 그 이후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했다는 것이다. 그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박 회장을 만나 검찰 수사로 힘들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검찰의 조사 관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3년 국정원 파견 검사 시절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검사도 작년 11월 자신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당일 투신에 숨졌다. 그 며칠 전 검찰은 변 검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그의 자녀가 집에 있는 상태였다. 검찰은 변검사 자녀를 방에 들어가라고 한 뒤 자택을 뒤졌다고 한다. 그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변의 검찰이 언론의 사실과 다른 얘기를 흘리면서 나를 몰아가고 있다며 억울해했다고 한다. 당시 그를 잘 아는 검사들조차 수사팀이 일방적으로 피의 사실을 흘리고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한 데 그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2002년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 조직폭력배가 구타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인권 수사를 강조해왔다. 올해는 대검찰청의 인권부도 신설했다. 하지만 검사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무리한 수사 관행은 변한 게 없다고 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라며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심각한지 받아들이는 게 첫 해결 방안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지난달 29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했다. 그는 부를 재분배하면 소비와 생산이 늘어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며 하지만 이건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영양제 주사 한 번 놔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식생활 개선, 운동 등이 없이 영양제 한 번으로 체질이 변하지 않는다며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에는 체질 개선 얘기는 거의 없다고 했다. 장 교수는 지금의 경제 상황은 분배가 잘못되고 재벌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생긴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비판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 규제가 많아서 생긴 것도 아니다며 투자 및 신산업 개발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축 산업들이 붕괴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했다. 이 모든 문제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로까지 온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취지는 찬성한다면서도 한국의 경제 구조와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자영업자 비율이 6%인 미국의 상황을 국민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인 한국에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000원 덜 받아서 지금의 경제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다고 했다. 장 교수는 과도한 재벌 개혁을 우려하며 협업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좌우 이념에만 치우쳐 재벌을 적으로 여기고 무조건 잡아넣겠다는 식으로 간다면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까지 돌아가시면 사달이 난다면서 기업 집단이 붕괴하면 새로운 산업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약화된다. 그런 다음에는 아무리 혁신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도 했다. 장 교수는 정부가 돈 생각 안 하고 기초 연구에 예산을 대줘야 하고 기업은 진짜 상용화할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경제학석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이후 케임브리지대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유럽 진보 정치 경제학회 미르달상 등을 수상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했다. 하지만 재벌 옹호론자 박정희주의자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그는 경제이론에는 진영 논리가 없다며 나는 실용주의자라고 했다. 장 교수는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난 장하성 전 실장과 사촌지간이기도 하다. 그는 장 실장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생각을 공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물러난 뒤에도 통화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새롭고 가장 정확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국내와 국외 둘 다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 및 옹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새롭고 가장 정확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국내와 국외 둘 다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 및 옹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